이제는 이재용 1심 재판의 부적법성과 비도덕성을 심히 개탄한다. 3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이 시리즈의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1부, 2부 아직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먼저 시청하시고 3부를 시청하시면 이해하는 일에 훨씬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6번째, 박 대통령을 뇌물 수뢰자로, 뇌물을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공동정범이니 등등 그런 어떤 용어를 써서 최순실과 함께 뇌물을 받은 그런 공동 책임자로 그렇게 만들어서 뇌물 수뢰자로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굳이 박 대통령을 뇌물죄로 걸려고 하는가? 조선일보 사설에 이재용 원현형 선고 이유가 마음속 청탁이라니, 이 글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새 정권은 문재인 정권입니다. 이 재판을 국정과제, 이재용 1심 재판을 국정과제 제1호로 내세우고 유죄 판결을 이끌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든지 이재용 이 부회장을 뇌물죄를 뇌물 준 것으로 그렇게 유죄 판결을 내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였다. 이재용을 뇌물 준 자로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최순실에게 준 것이 공동정범으로 또 박 대통령도 함께 뇌물 수뢰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국정과제 1호로 걸고 총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청와대 캐비넷에서 나온 문서들을 다량 법원에 갖다 주기도 하고, 아주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많은 문서가 어떻게 다 정리되고 처리되고 다 제거되지 않고 거기 남아 있었는가? 이것 때문에 이 박근혜 정부의 실제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조선일보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서들이 이미 사전에 다 유출돼서, 파기하기 전에 유출돼서 카피되고 그것이 다 돌아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간에 이렇게 새 정권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의 뇌물수수가 유죄로 인정돼야 새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도덕적 정당성이 더 강화된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을 뇌물 수수 죄로 걸기 위해 또 이 부회장을 뇌물을 증여한 자로 유죄를 받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추정입니다. 팩트를 가지고 지금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설득력 있는 추정이죠. 이를 위해 이 부회장을 희생양으로 이용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런 비판이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로 걸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이제 도덕적 정당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로 걸기 위해 이 부회장, 뇌물 준 적이 없는 이 부회장을 뇌물 준 것으로 이렇게 희생양으로 이용한다는 그런 비판, 그런 지적도 나왔다. 이것이 바로 왜 그렇게 법원도 직접적인 증거가
매우 불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심정을 가지고 박 대통령을 뇌물죄로 걸려고 하는가, 정치적인 그런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하는 그런 추정을 여기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치 권력과 사법 권력이 상호 간에 긴밀히 그 교감을 하고 있고 협조하고 있고, 정치 권력이 사법 권력에 압력을 가하고 있고, 또 그것을 수용하고 있고, 그래서 뇌물죄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을, 무고한 사람들을 그렇게 뇌물죄로 걸었다. 이런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가, 부도덕한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치 권력과 사법 권력의 부도덕한 유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청와대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기에 지금 법원이 있습니다. 판사뿐이겠습니까? 특검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검사, 더 나아가서 언론인, 국회의원 다 포함되겠죠. 정치 권력과 사법 권력의 부도덕한 유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저께 조선닷컴에 난 글입니다. 재판이 곧 정치, 법원 들쑤신 현직 판사의 글, 이런 제목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오현석 판사는 재판이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은 측면이 있다. 개개의 판사들 저마다 정치적 성향들이 있다는 진실을 존중해야 한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네. 이 오 판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국제인권법위원회 이런 그 한국의 판사들 한 2,600여 명인가 되는 판사들 가운데 480명 정도가 이제 모여서 그런 국제인권법 위원회 이런 것을 이제 만들었는데 거기에 위원이라고 합니다. 이 단체는 운동권 판사들의 모임이다, 이런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곧 정치다, 그렇게 말해도 좋은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주 법원 전체가 아주 들쑤시고 지금 찬반 이야기들이 오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참 심각한 것입니다. 재판을 정치로 해요. 정치로 한다고 하는 것은 정치 권력과 유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무척 많고 많은 경우 또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판은 법률에 따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하도록 그렇게 법률에 정해져 있는데요. 재판을 정치로 한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한국의 이 재판을 믿고 판사들을 믿을 수 있는가? 너무 무서운 사회가 되는 것이죠. 자, 지금 그래서 또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뉴스를 쪼다. 징역 5년 순간 이재용 머리에 떠오른 인물은, 이 8월 28일 글에서 판사가 이재용 1심 재판 그 판사가 판결문에 정치 권력과, 즉 박근혜 대통령, 자본 권력,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 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유착이라고 썼습니다.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유착, 뇌물을 주고받는. 근데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판사의 철학보다는, 이게 판사의 철학이라고 하는 거죠. 구체적인 증거에 의한 판결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기 자본 권력,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유착이라고 하는 말은, 이건
구체적 증거에 의해서 판결한 것이 아니라 판사의 철학을 말하고 있다. 철학으로 재판하려고 하지 말고 구체적 증거로 판결해라. 특별히 형사재판은 처음에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형사재판의 대원칙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는 분명한 증거가 있을 때 유죄를 줍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그 증거가 직접적인 증거가 아주 불충분한데 뭐 정황 증거해서 이제 판사가 심증에 의해서 내가 볼 때 그랬어. 말로 청탁은 안 했지만 저들이 암시적으로 묵시적으로 마음속에 청탁을 했어. 그러니까 뇌물죄. 이런 판결. 형사재판에서 정말 이런 게 해도 되냐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판사가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유착이라고 했으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치 권력과 사법 권력의 부도덕한 유착,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로 걸어서 그렇게 되면 아까 한 비판이 있죠. 새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도덕적인 정당성이 강화된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법 권력에 영향을 미쳐서 사법 권력이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뭐 심증해가지고 이제 뭐 스스로가 그렇다, 판사가 그렇게 해서 뭐 그렇다, 증거도 없이, 구체적 증거도 없이 그렇다, 이건 위헌이라고 여기 지금 김평호 변호사가 분명히 그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랬다면, 만약 그렇다면 이번 경우가 그런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정치 권력과 사법 권력의 부도덕한 유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거 제가 가정을 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재용 1심 재판의 판사는 아주 자기 철학을 소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정치 권력과 이건 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유착이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이 심증 가지고. 저는 지금 정치 권력과 사법 권력의 부도덕한 유착, 만약 지금 이렇게 해서 정치 권력, 청와대 문재인 정부와 또 여기에 지금 법원과 또 뭐 특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유착을 해서 무고한 사람을 뇌물 주고받은 적이 없는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로 걸어서 그들은 5년 실형 주고 10년 실형 주고 저들을 정치적으로 매장하고 저들 또한 사회에서 매장하고 그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정말 부도덕한 유착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정치 권력과 사법 권력이 유착을 긴밀하게 이번에 했다면 아주 부도덕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부회장 처지에서 보면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보복을 당하고 들어주면 뇌물죄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 전부터 정경유착이 한국 정치의 고질이었었습니다. 대통령들이,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랬습니다. 기업 회장들을 불러가지고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에 좀 기부하시오. 만약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뭐 이모저모로 뭐 세무사찰을 하거나 뭐 등등 보복을, 그래서 기업인들이 당하고,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보복당하고, 대통령으로부터, 정부로부터, 현 정부로, 그 당시 현 정부로부터 들어주면,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줘서 어디에 뭘 기부하고 그러면 이건 뇌물죄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 자, 이거 뭐 내도 문제고 안 내도 문제네. 안 내면 보복당하고 내면 뇌물죄 징역형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여기 신문 사설에서 지금 이렇게 이 부회장 처지를 놓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스스로 먼저 한 행위도 없이, 자기가 먼저 스스로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빠져나갈 길이 없게 되는 것은 온당한 일인가? 기업인으로서 이제 불려가서 이제 이 프로젝트에 좀 기부하시오. 안 하면 보복당하고, 하면 뇌물죄 징역형이고, 이거 뭐 수동적으로 가서 스스로 먼저 뭐 한 행위가 없이 이렇게 보복을 당하거나, 아니면 이거 무슨 뭐 이렇게 돼서 뇌물죄 징역형을 받거나 빠져나갈 길이 없게 되는 것은 온당한 일인가?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를 여기 지금 묻는 것입니다. 이런 처지인 사람에게, 이런 이재용 같은 사람에게 5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법적 정의인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의구심을 여기에 말했습니다. 안 내면 보복당하고, 내면 이건 뇌물죄 징역형이고 5년 실형을 선고받고, 자기가 먼저 한 행위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엮여져서 그냥 이렇게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겁니다. 보복을 당하든지, 아니면은 이건 무슨 뭐 뇌물죄 징역형을 받든지, 뭐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이렇게 해서 5년 시정 때려버리면 이게 법적 정의인가? 이게 즉 사법적 도덕인가? 이게 사법적으로 이게 공정한 것인가? 여기 윤리 문제, 여기 도덕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김평우 변호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판사들은 판결문에서 삼성재벌과 대통령 권력 간의 불법한 정경 유착이라며 중형 선고를 정당화시킨다. 불법한 정경 유착이었다, 이렇게. 그러나 정경 유착이라는 용어는 언론의 용어이지 법률가의 용어가 아니다. 아주 베테랑 법조인의 말입니다. 정경 유착은 언론 용어지 법률가 용어가 아니다. 대한민국 법전 어느 곳에도 정경 유착이라는 범죄 구성 요건은 없다. 정경 유착했으니까 범죄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대한민국 법전 어디에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헌재가 국정농단이라는 조선시대 탄핵 용어를 대한민국의 범죄로 부활시켜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더니, 이제 형사법원은, 여기 지금 이재용 1심 재판, 이 형사법원은 정경유착이라는 언론 용어를, 언론이나 쓰는 용어를 뇌물죄의 상위 규범으로 승격시켜서 죄도 없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 공여죄로 처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김평우 변호사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근데 법치국가에서 형사 재판은 피고인의 억울함을 밝히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다. 그런데 이번 재판을 보면 우리나라 법관들의 재판 목적은 검찰이 입증하지 못한 피고인의 유죄를 자신들이, 판사들이 사또나 원림 재판, 사또 재판, 원림 재판으로 유죄를 만드는 데 있는 것 같다. 사또 재판, 원림 재판은 근대의 이 사법 체계에서 말하는 그런 증거를 가지고 공정하게 심판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뭐 사또 원님이 판단하는 대로 그냥 맘먹은 대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불공정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입증하지 못한 걸 오히려 법원이 나서서 사또 재판에서 그 사람을,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유죄를 만드는 데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렇게 김평우 변호사가 말합니다. 세계에서 한국인임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을 아무런 증거도 법리도 없이, 이거 들으면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 무슨 우리를 자랑스럽게 만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말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지만
삼성이 우리 한국인들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그런 면이 왜 없습니까? 양면이 다 있죠. 네. 이런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을 아무런 증거도 법리도 없이 뇌물공여죄의 파렴치한 범죄인으로 낙인을 찍어 감옥에 가두는 사법 만행을 굉장히 강력한 그런 강렬한 그런 용어입니다. 아주 이건 부도덕하다. 아주 야만적인 부도덕한 사법 만행이다 이렇게 여기 지금 법조인을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법 만행을 시대에 뒤떨어진 사법 양반들이 판사들이 혹은 검사들이 멋대로 저지르고 있다. 아주 통렬한 비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법치주의가 죽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우리 모두 심각하게 사법혁명을 소리쳐야 할 때이다. 네. 이렇게 무고하게 어떤 정권 때문에 혹은 어떤 이 정치, 검사, 정치, 판사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뇌물죄로 그렇게 복역을 하고 장래가 망치고 생애가 망치고 대통령 같은 사람 한국의 경제 대통령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삼성의 이 실제 사실상의 executive president 인 이재용 씨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냥 당해버리면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어디 맘 놓고 살 수 있겠습니까? 권력자들에게, 사법 권력 혹은 정치 권력자들에게 밉보이게 되면, 괘씸죄로 걸리면 대통령도 죽는데 한국 최고의 경제 대통령 같은 존재도 그냥 단칼에 그냥 그렇게 날아가 버리는데, 이런 사회는 그 칼을 휘두르는 사람들도 나중에 또 칼끝을 잡게 되면 또 당합니다. 이 보복의 악순환 있는 이런 불공정한 사회, 보복하는 사회, 이건 온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회를 위해서 목사로서 이런 발언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지금 이런 모든 우리가 생각해 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재판관들입니다. 불공정하지 말며, 최고의 재판장이 세상의 재판장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불공정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이게 하나님의 재판관들을 향한 엄명입니다. 재판관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어려운 자와 가난한 자를 변호할지니라.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견고케 하나. 그런데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이게 불행한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 사회의 마지막 윤리와 이 도덕의 이 잣대가 될 수 있는 그 재판관들이 만약에 공의대로 소송하지 않고 진실하게 판결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회는 아주 위험한 사회입니다. 만약 그런 재판관들이 있다면 여기에 우주의 법정에 우주의 재판관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을 겁니다. 화 있을진저, 불공정한 재판관들이여, 진실하지 않게 판결하는 재판관들이여, 화 있을진저. 이런 언도를 우주의 재판장으로부터
듣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재용 1심 재판의 부적법성과 비도덕성을 심히 개탄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주위에 알려주시고 동영상을 전해 주시고 헌금이나 재정 후원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내에서는 밑에 정보를 이용해 주시고 해외에서는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다른 메시지들을 동영상들 시청하시고 또 홈페이지의 맨 왼쪽에 노란 동그라미 안을 클릭하시면 어떻게 저희들을 도우실 수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 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또 남북한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